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거의 다 끝났는데 뒤쪽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영상 보고서 뒷부분 분자의 극성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온클의 문제까지 풀 거예요, 오늘. 교과서는 142쪽이고 책은 44쪽이에요. 여기까지 시험범위니까 집중해서 좀 잘 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마찰 전기 했었을 거예요. 털가죽으로 에보나이트 막대나 뭐 PVC 파이프 같은 거 문지르고 또는 풍선 문질러서 머리에 대면 머리가 붓는 마찰 전기 만드는 거 했었죠. 그때 문지르고 나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하는데 그 대전체를 이용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극성 분자의 전기적 성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뷰렛이죠. 어땠어요? 방금 보면. 지금 보시면 풍선을 대니까 이렇게 물줄기가 끌려오는 게 보이죠? 자, 이게 물의 경우에 털가죽을 문지르게 되면 풍선에 의해서 물줄기가 풍선 쪽으로 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결국 끌려온다는 건 인력이 작용한다는 이야기거든? 왜 인력이 생기는지. 만약에 풍선을 문질렀을 때 풍선이 뭐 선생님 좀 잘 기억 안 나는데 풍선의 전하가 마이너스였다면 같이 문지르는 털가죽은 플러스가 될 거거든요. 마찰 전기에서. 예를 댔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도 휘어져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프린트에다 좀 정리를 해놓을까요? 프린트의 중간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지금 물의 경우에 플러스 대전체를 대면 이렇게 휘어지잖아. 휘어지는 이유는 이때 물 분자는 잠시만 물 분자는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니까 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지고 가면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산소와 이 막대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이가 막 끌려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가져가면 그때는 수소가 끌려와요. 그래서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대전체를 대면 다 물줄기가 끌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에테인 같은 경우도 끌려오게 되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도 에탄올 보시면 이게 탄소,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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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수소 여기가 산소야. 산소가 전기음수가 큰 편이죠. 그래서 이쪽이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즉 극성 분자란 말이야. 이거 딱 봐도 극성처럼 생겼죠. 네, 얘가 헥세인인데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우리 1학기 처음에 했었는데 이런 걸 탄화수소라고 부르거든. 탄소의 전기음수가 2.5고 수소가 2.1이에요.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구조가 탄소가 주 골격을 이뤄서 이렇게 반복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탄화수소들은 다 무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성이 거의 없어요. 기름 종류 애들이 다 그래. 그래서 헥세인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고 에탄올은 휘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교과서 143쪽에 있는 실험도 한번 해볼게요. 유리병에 바이알에 헥세인하고 물을 넣어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흔든 다음에 가만히 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층이 나뉘어요. 거기 143쪽에
과정 및 결과 1번에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가 거기에 쓰세요. 둘 다 투명하거든. 근데 빛의 굴절은 그 물질의 밀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 층이 생기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세요. 두 층으로 나뉘고 밀도가 작은 핵세인이 위층, 보다 밀도가 큰 물이 아래층에 놓인다. 그리고 여기에 CuCl2를 넣을 거야. 잠깐만. 네, CuCl2를 넣을 거예요. 자, CuCl2는 어떤 물질이지? 결합 종류가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쵸? 우리 NaCl 같은 염화나트륨 소금과 같은 애들이 물에 잘 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평상시에는, 자, 잠깐만. 자,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쭉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 인력은 물질을 안정화시켜요. 그 상태에서 변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게 인력인데, 얘가 물에만 들어가면 물속에서는 다 녹아버리죠.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물속에 들어오면 물 분자에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양이온을 둘러싸고요. 음이온은 델타 플러스 띠는 수소가 둘러싸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끼리 인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결정 상태일 때, 고체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작용하던 인력을 물에 들어와서 물 분자가 둘러싸므로써 보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과 기름은 안 섞이지. 기름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무극성 분자거든. 아까 핵세인 같이 생긴 애들이 다 기름이야. 기름 같은 애들이 다 핵세인처럼 생겼어요. 탄소가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 무극성인 애가 물 분자 속에, 물 속에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양이온, 음이온 같은 애들은 이 사이에 끼어 들어와도 얘네와 인력이 작용하니까 괜찮아. 근데 이 사이에 기름 같은 무극성 분자가 끼어 들어오면 이 물과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던 인력이 작용할 수 없겠죠. 인력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과 핵세인도 층이 나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계속 보면 이거 안 넘어가. 안 넘어가네요. 끝까지 좀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은 염화구리를 놓으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잖아. 그래서 물층에서만 구리가 푸른색을 띠는 거야. 그 다음 아이오딘을 넣으면, 아이오딘은 딱 보면 알겠죠? 이거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무극성이죠. 자, 정리하면 염화구리가 물층에만 녹아서 물층이 푸른색을 띠게 돼요. 이유는 염화구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전기적으로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과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헥세인은 무극성 분자니까 염화구리를 둘러쌀 수가 없죠. 인력을 작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염화구리가 헥세인층에 전혀 안 녹아요. 반면에 아이오딘은 I2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극성이겠어요? 무극성이겠어요? 얘 무극성 분자죠. 따라서 물 안으로 들어가면 물 분자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겠지. 반면에 헥세인에는 아이오딘이 녹아요. 자, 이 헥세인이 아이오딘에 녹는 걸 설명하려면 한 가지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력을 갖고 얘기하는 걸 엔탈피라고 해. 이제 화투가 한번 배울 건데요. 에너지적인 면을 엔탈피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할 때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근데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게 엔트로피야. 내가 박스에다가 빨간색 공 100개 하고 파란색 공 100개를 넣고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확률이 있을까? 섞이겠죠.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해. 자연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따라서 헥세인도 인력이 별로 없어. 헥세인도 무극성 분자고 아이오딘도 무극성 분자야. 그러면 지네끼리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섞여서 있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어차피 아이오딘끼리 있어도 인력 별로 없고요. 헥세인끼리 있어도 인력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섞여 있을 때가 그나마 더 자연스럽다 이거지. 따라서 헥세인층에는 아이오딘이 녹아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프린트해 보시면 여기 정리할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2번에 44쪽에 분자의 극성에 따라서 물질의 용해도가 달라지는데 극성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끼리끼리 녹는 거야. 극성인 용매하고 무극성인 용매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 가장 대표적인 극성 용매. 그 다음 에탄올, 그 다음 클로로폼도 용매로 많이 쓰여요. 어떤 물질들을 녹이는. 다음 얘는 잘 안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둬요. 무극성 용매들은 헥세인도 있었고 우리 방금 봤던 다음 사이클로헥세인도 있어. 다음 사염화탄소 CCl4, 다음 벤젠 이런 것들이 무극성 용매예요.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거기 정리 좀 해보세요. 143쪽 아래쪽에 정리 1, 2, 3번 있죠? 그 밑에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 멈추고 얼른 해보세요. 자, 다 하셨으면 같이 볼까요? 물은 극성이고 헥세인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고 층으로 나뉘어요.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고 염화구리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이고 따라서 물에는 염화구리가 녹고 헥세인에는 아이오딘이 녹아요. 이온결합이나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분을 모르는 애가 있어. 액체인데 얘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극성인 이온결합 극성 물질이나 이온결합 물질을 넣어서 녹으면 극성, 무극성인 아이오딘 같은 걸 넣어서 녹이면 무극성이겠지. 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풍선을 대도 되겠죠. 정리해 두세요. 자, 다음은 전기장애자의 성질도 좀 볼 건데요.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해놔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프린트를 볼게요. 프린트 44쪽 맨 아래쪽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지금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극성 분자거든.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을 때는 그냥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방향이 지네 맘대로야.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장을 딱 거니까 전부 다 델타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쪽을 향하고요. 델타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 극쪽으로 향하죠. 일정한 방향으로 배양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움직이진 않아. 왜냐면 이 분자 전체는 중성이거든. 내가 여기에 이온이나 전자를 놨으면 이동하겠죠. 근데 이 전체는 중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가지 않아요. 반면에 무극성 분자들은 전기장을 걸건 안 걸건 지네 맘대로 있죠. 이게 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차이야. 생각을 해보시면 CH4 같은 경우에 대칭성이 있잖아. 그 전기장을 걸었을 때 물론 수소가 델타 플러스는 맞아. 근데 이게 어느 방향을 향하겠냐고. 이 플러스가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야. 그럼 얘가 전기장에서 어떤 방향을 향하든 관계가 없겠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전기장에서 위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털가죽 휘는 거 했고요. 그다음 용해도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되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자, 우리 분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은 다 분자야, 분자.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중에서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은 유난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는 거였지. 그 낮은 이유가 뭐였냐면 물 분자를 예를 들면 물이 고체일 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 구조를 딱 이루고 있으면 이게 얼음이고, 녹는 점이라는 건 열을 쭉 가해서 이 물 분자들이 이 결합을 이겨내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녹는 점이야. 왜냐면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 결정되거든. 그런데 녹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에 비해 공유 결합 물질들이 유난히 낮은 이유가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는 걸로 굉장히 강하지만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우리가 분자 간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 간 인력은 엄청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녹는 점이 엄청 낮은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프린트에도 있고 지금 화면에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보시면 메테인하고 암모니아 둘이 있거든. 분자량은 비슷해요. 자, 분자량을 왜 얘기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런데 끓는 점이 161도씨, 33도씨야. 녹는 점은 마이너스 183도씨, 마이너스 78도씨예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왜겠니?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분자 간에 작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없어요. 얘는 극성 분자야. 그러면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니까 인접한 또 다른 암모니아하고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더
녹이거나 끓이기 어려운 거야. 더 높은 온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메테인보다. 자, 그렇다면 질량 이야기는 왜 했느냐면, 자,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데, H2, 무극성 분자죠. 옆에 또 다른 H2가 있어요. 둘 사이에 인력이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근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는 어떻게 그럼 존재하는 거냐 이거야. 얘네들은. 인력이 있어야 고체와 액체 상태가 존재할 수 있거든. 뭐냐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전자가 지금 두 개의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어.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일이 생겨요. 전자가 이쪽으로만 끝으로 딱 몰려. 그럼 여기에 평상시보다 전자가 많아지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은 전자가 부족해졌으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거든. 그럼 이 플러스니까 여기에 퍼져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겠지. 그럼 얘도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돼요. 이게 강하진 않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때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산력은 분자의 사이즈가 클수록 더 잘 일어나요. 그래야 전자의 치우침이 더 크게 편차가 생기잖아. 따라서 녹는 점, 끓는 점은 두 가지를 봐야 돼.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가 더 높죠. 또 하나는 분자량도 봐야 돼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또 높아요. 근데 우리가 분자량 갖고 얘기하는 건 안 배워.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을 갖고 얘기하거든. CH4하고 NH3 분자량이 16, 17로 비슷하고요. 그다음 O2와 H2S 보면 분자량이 32, 34로 비슷해요. 그런데 녹는 점은 지금 130도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여기도 120도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왜? H2S는 극성이고 O2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자, 됐나요? 내용만 지금 엄청 빠르게 했고요. 다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반은 1시간 좀 늦어서 금요일날 빠지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우선 그 다음 장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있지, 147쪽부터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좀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에 지금 3회차 분량이 올라와 있을 건데, 걔네들 매일 하나씩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일 하나씩으로 안 되겠지. 얘는 거기서 시험 냈어. 하루에 2개씩도 풀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요번 주 안에 다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는 오늘은 영상 본 걸로 해서 대체할 거고, 그리고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 2차시 때 중간고사 대비 문제 1회하고 2회 두 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오픈챗으로 보내세요. 그걸로 출석 체크할 거야. 다음 3차시 때는, 이번 주 3차시 3회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그걸로 출석 체크할 거예요. 아시겠죠? 4회는 자발적으로 푸세요. 근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 냈어요. 자, 얼른 문제 풉시다. 고생했어요.